문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방송 뉴스 현장을 시작합니다. 광주광역시가 글로벌 메디시티로 도약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전복 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화순군수 적합도 조사에서 구복규 예비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예비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실행 의제를 공모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불법 허가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취재에 나섰습니다. 담양군이 그린벨트 개발 이중잣대를 들이밀었습니다. 곡성군이 친환경 백세미 누룽지 소비자 취향 저격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2022년 여수 마이스 인센티브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순천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추진합니다. 양예령 전 광주시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로 광주 동구청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광양시가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 역량 강화 사업 2단계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장흥군이 9년 만에 국제 슬로시티 회원 도시에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성군이 올해도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는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의료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 2030년 의료산업 매출 2조 3천억 원, 고용 9천 명, 기업 2천 개를 달성해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글로벌 메디시티로 도약한다는 비전과 목표를 세웠습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표적인 유망 산업이며 급속한 인구 고령화라는 사회적 이슈와 4차 산업혁명 기술 융합이라는 기술적 트렌드에 걸맞는 산업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내 의료 관련 기업은 2020년 말 기준 501개사, 매출액 1조 840억 원으로 기업 수는 20년간 연평균 36%, 매출액은 연평균 61%가 각각 증가했으며 종사자 수도 4,524명으로 연평균 34%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는 2030 글로벌 메디시티 도약을 위해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 건립, 광주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 메디헬스 스타트업 육성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합니다. 전라남도가 2026년까지 7,790억 원을 들여 전복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는 전복 양식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 자동화와 가공 유통의 첨단화, 전문 인력 육성, 연구개발 등 5대 중점과제 38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 관계자는 전복은 지역 대표 양식 품종으로 전국 생산량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양식 어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전복 양식 산업 육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전복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복규 화순군수 예비 후보가 민주당 경선 후보들 가운데 적합도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11일 화순군 지역 유권자 1,032명을 대상으로 한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구복규 31.1%, 윤영민 19.5%, 문행주 17%, 강순팔 14.6%, 전환준 8%, 조재은 6%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민주언론연합 회원 매체인 중앙뉴스라인, 뉴스그룹 NGTV 등 5개사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식회사 피플네트워크스 리서치에 의뢰해 나타난 것으로 1강 3중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22.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며 자동 응답 전화 조사 방식을 활용해 휴대전화 안심번호, 유선전화 RDD에 기반한 표본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회단체와 지역 문화계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향예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들의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용섭 현 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용섭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지선언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용섭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대한민국 미래로위원회 10만여 명, 한국애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 1만 4천여 명, 광주지역 소상공인 6천여 명, 광주지역 문화예술인 4,500여 명, 광주 전남지역 대학교수 407명, 광주시 의회 및 광주 5개 자치구 전 현직 의원 161명, 광주예청 소속 7개 단체와 지역문화예술 6개 단체 4,022명, 광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학부모 3천여 명 등 계속 늘어가는 추세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JBC 뉴스 이양래입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이 협업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2022년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실행의제를 오는 29일까지 공모합니다. 올해는 전 도민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행의제를 공모합니다. 전라남도는 접수한 의제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공공기관, 기업 등 자원과 연계해 운영위원회 심의 등 과정을 거쳐 20여 개의 실행의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도는 2020년부터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을 운영해 지금까지 45개 실행의제를 추진했습니다. 160개 기관단체가 협업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의제 실행 해법을 모색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등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건 현장에서는 담양군의 개발제한구역 내 진입로 불법 허가에 대해서 보도해드렸는데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불법 허가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하지만 모 의원은 자신과 의원실에서는 개입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종현 기자가 전합니다. 전혀 모르고 있고 담양군이 내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신은 담양군의 불법 허가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모 국회의원. 의원실에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의원실과 자신은 개입한 일이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담당자는 기자와 통화해서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위원실에서도 그 민원인에 대해서 이런 이제 좀 난처한 부분이 있으니 왜 그분의 의견을 이렇게 손을 들어줄 수 없냐, 오히려 이제 민원인 손을 들어주는 편이었고요, 그 위원실에서도. 꿈꾸는 야생화 농장 대표 또한 국토부 담당자와 통화해서 모 국회의원이 개입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를 검토하라 해서 그걸 검토해가지고 자기가 다 이걸 작성해가지고 그 검토한 것을 의원이 검토한 공문을 다 보고 나서 발송했기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민원해서 제기한다 해도 똑같은 답변을 내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은 의원이 개입한 것이 맞네요. 개입한 것이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 국회의원 인척이 카페가 건설 중인 땅을 매매할 때 거간꾼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이어집니다. 이 사람은 부동산 자격증 없는데 뭐 있잖아요. 동네에서 한 그런 부동산이어갖고 그 사람이 이 땅을 팔할 때 이렇게 도로를 내준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가 봐요. 자기가 이렇게 나서서 도로를 내주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국회의원.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다는 국토부 담당자.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JBC 뉴스 이종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진입로를 낼 수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입로를 허가했던 담양군이 도시에서 귀농해 10여 년간 농사를 짓던 담양 군민에게는 엄중한 잣대를 들이밀었습니다. 이종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여 년 전 담양군으로 귀농한 이종국 씨. 이종국 씨는 그린벨트 내 축사에 가축을 기르며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컨테이너 박스를 들여놨습니다. 하지만 담양군은 그린벨트 지역은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이며 불법 건축물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담양군은 참 살기 좋은 곳이다 하면서 담양군 광고를 라디오에서 경청하고 난 뒤에 담양군에 가서 좀 살고 싶다
갖고 판포다리를 싸가지고 무조건 와서 전입신고 먼저 하고 축소 안에다가 컨테이너를 놓고 살았으니까. 근데 축소 안에는 그 안에 창고가 있더라고요, 도면상에. 그래서 그 컨테이너 안에서 좀 기거를 했습니다. 담양군 그린벨트 담당이 여러 차례 와서 개고장도 보내고 철거 명령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제가 그린벨트 내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불법을 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밀려나게 되다 본 게 그린벨트 내에서는 아무 건축 행위는 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 담양으로 귀농한 고강용 씨. 고강용 씨는 농장에 있는 맹지에 주택을 짓고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그린벨트 내 사도 개설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한 3천여 평 농지를 내가 10년 전에 구입했는데 잡종지가 있다고 그래서 더 비싼 가격에 사들이고 거기 와서 농가주택 짓고 농사 지으려고 왔는데 그린벨트 지역, 농지정리 지역이라고 허가를 안 내준대요. 그게 내가 잘못이에요? 돈 있는 사람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세상인데 난 돈이 없으니까 그도 못 한답니까? 담양군은 그린벨트를 경유한 맹지에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합니다. 담양 군민에게 엄격하게 법을 내밀었던 담양군. 누구는 거기에서 생활하지 못하게 뭐 강제 이행금까지 부과해가면서까지 철거하라고 하면서, 여기는 완전히 농지인데 농지에다가 상업용 용지 카페를 만들어 놓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건 그린벨트 내에서는 그 어떤 건축 행위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법령을 제시해가면서까지 보내주면서 여기는 어떻게 그런 것을 허가를 내줬는지 참 의문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카페 건축주에겐 법 자체의 법령 해석도 무시하고 그린벨트를 경유하는 사도를 개설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건축까지 허가해줬습니다. JBC 뉴스 이종혜입니다. 곡성군이 쌀 산업 고도화를 위해 백세미 누룽지 가공 공장을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곡성군은 지난해 석공농협 백세미 방앗간 부지에 누룽지 가공 공장 조성을 완료하고 330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에는 4개 라인의 누룽지 생산 설비를 갖추는 데 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백세미는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로 2년 연속 선정된 바 있고 국회의장상,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등 많은 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인 명품 쌀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현재 농협 하나로 클럽, 백화점 등 온 오프라인을 통해 전국에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백세미로 지난해 1270톤이 판매돼 매출액 40억 원을 달성한 가운데 누룽지로는 26톤이 소비됐습니다. 여수시가 오는 25일까지 2022년 여수 마이스 인센티브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모집 대상은 전시와 특화회의 각각 1개씩이며 전시는 최대 2천만 원, 특화회의는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홈페이지를 참조해 사업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여수시 투자박람회과로 우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서류 심사와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최종 심사 결과는 5월 중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 로봇융합 비즈니스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추진합니다. 시는 이번 사업에서 사회적 약자와 돌봄 인력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주제로 과제에 선정됨에 따라 연말까지 국비 약 5,9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약 8,500만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업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와 돌봄 인력의 정신건강진단 및 활동치료,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며 태블릿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의 의사를 로봇으로 대신 표현하게 하는 등 직관적 소통 프로그램도 구축합니다. 양혜령 전 광주시 의원이 광주 동구청장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양혜령 국민의힘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광주시청 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지역 균형 발전 의지를 실현시킬 심부름꾼이 되겠다며 동구의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지역 균형 발전 의지를 실현시킬 심부름꾼,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면서 여건이라야 가능하고 탄력받을 수 있는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양 예비 후보는 동구에 예산 폭탄을 해내겠다며 복합 쇼핑몰을 대인시장 인근에 유치, 마사회를 지산 유원지로 이전, 부등산에 케이블카 설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예산 폭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3가지 공약이 주 공약인데요. 복합 쇼핑몰을 대인시장 쪽으로 유치하고, 그리고 계림동의 마사회를 지산 유원지 쪽으로, 무등파크 호텔 쪽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케이블카를 지산 유원지나 증심사 쪽으로 설치하여 우리 외지 관광객들, 그리고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들, 무등산 입석대나 소속대까지 올라가 볼 수 있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광주 동구청장 후보 경선이 이번 달 마무리되면 동구청장을 놓고 양당 후보의 표심 얻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광양시는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 역량 강화 사업 2단계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2단계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은 지역 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과 도시재생대학이 있으며, 지역 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이 4월 12일부터 5월까지 총 6주에 걸쳐 진행됩니다. 도시재생대학은 총 10주 동안 진행되며 통합과정 3회, 분야별 교육 7회로 구성해 4월 중 운영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합과정은 분야별 전문과정 교육 전 워밍업을 위한 기초교육을 제공하고, 분야별 교육은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시설물 운영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구성 중입니다. 장흥군이 9년 만에 국제 슬로시티 회원도시에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역이 가진 청정자원과 슬로시티의 가치를 결합한 장흥군은 올 3월 26일 국제 슬로시티 가입을 최종 확정지었고, 한국슬로시티본부는 12일 장흥군을 찾아 국제 슬로시티 인증서와 인증기를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군은 오는 2027년까지 5년 동안 국제 슬로시티 회원도시의 자격을 유지하게 되면서 슬로시티 이념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 추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성군은 올해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안전보험 가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안전보험은 최대 2천만 원을 보장하며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됐습니다. 군에 거주지 등록이 돼 있는 국민은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가입되며, 전입자는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며 보험료 전액은 보성군이 부담합니다. 보장 항목은 국내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사병과 열사병을 포함한 각종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일정액을 지급합니다. 살가운 봄바람에 어느새 벚꽃이 지고 철쭉이 곱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봄꽃을 바라보는 시청자 여러분의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나고 가슴에는 희망이 활짝 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